전기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반 우리가 상품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형체가 없죠, 그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형체가 없다는 데는. 대체제?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대체제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은 전기라는 어떤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또 대체제가 또 없다고 봐야 되죠. 또 지금 전기화가 앞서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에너지 소비가 이제 전기를 통해서 공급되는 쪽으로 가정에서도 이제 좀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그런 게 있고 이 가장 이 상품으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고 보관이 거의 안 되죠 지금. 이 냉장고 보관이 안 돼요. 냉장고 보관이 안 돼요. 냉동실 보관은 조금 가능합니다. ESS. 이 얼린 이 냉동보가 나왔는데 가능은 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품질 차이가 있느냐? 전기도 품질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을 운영해 오신 분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진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전력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또 잘 해와서 이 뭐 정전이라든지 전압이 이런 거 세계 최고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잊고 있는 거죠. 전기나의 품질 차이가 없는 걸로. 또 하나의 특징이 수출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우, 일본하고 우리. 여기에서 이제 그 독일 재생에너지하고 우리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뭐 70몇 프로로 가겠다 그러고 지금 30몇 프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자연적인 조건도 있지만은 독일은 유럽의 통화망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전기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제주도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망이 고립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문제가 심각한 또 그런 상황이고 그럴수록 이제 이 또 배터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가격 비탄력적이다.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 맞아요. 지금 전기 싸다고 해서 우리 뭐 더 붓이 더 안 쓰잖아요. 필요한 것만 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싸도. 그런데 전기 요금이 아무리 비싸도 우리는 써야 될 때는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수요 변화를 유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가격 탄력성이 좀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항상 공급.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전기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당장 필요할 때 전기가 공급이 돼줘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저발전이라는 것도 비싸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또 리스크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기저발전을 운영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상품으로서의 특징을 다 시장으로서의 특징을 감안했을 때 차별화시키는 게 가격밖에 없어요. 가격. 그러면 전기요금을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몇 개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요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에 대한 이해를 기준이 돕게 했는데 전기요금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요금 설정하는 이유는 원체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이 고정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 쓰든 안 쓰든 월 얼마의 기본요금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력량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이렇게 이제 최근에 세분화됐는데 전력량 요금은 기준 연료비 1년간 그 전해의 1년간의 연료비가 얼마나 변화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킬로와트당 5원 안에서 이제 가감을 하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1분기도 적용이 됐어요. 5원 그 인상되는 거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많이 언론에 나오는 연료비 조정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은 이제 이 부분이 전 분기 연료비 정감에 따라서 킬로와트아워당 3원씩 가감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적용을 못했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논의가 지금도 되고 있는데 심각한 건 지금 연료비 움직이면 이 킬로와트당 3원 가지고는 엄청 해결이 안 되는 좀 그런 수준에 있고 기후환경 요금은 우리가 지금 뭐 배출권 거래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미세먼지가 많이 나빠서 석탄을 강제로 감축한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요금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전기요금은 이제 결정 원칙이 있는데 이 총괄원가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전이 전기를 생산하고 나르고 판매하고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100% 보장을 해준다. 왜 이 제도를 도입했느냐. 이게 전기의 공급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전의 원가의 수율이 100%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일반 민간 기업으로 따지면은 세후 한 5% 정도 이익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 안에. 그걸 이제 뭐 투자 보수율이란 이런 용어도 많이 쓰는데 일반 민간의 원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어쨌든 그러한 심지어 이제 배당금 이런 것까지 전제로 이제 다 그 안에 원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급 안정성을 중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단점이 뭐냐? 원가 절감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한전 입장에서. 그래서 전 한전 사장님 한 분께서 콩값 두부값으로 이제 아주 그 표현을 잘 하셨는데 원료인 콩보다 어째 제품이 두부값이 더 싸서 되겠느냐. 그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마시고 뭐 그 말씀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더 싼 콩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한전은 할 이유가 없다. 구조조정이든 원가를 내부적으로 줄여야 될 요인이 아무런 유인 동기가 없죠. 한전 입장에서는. 이걸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S&P.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어제도 신문에 났어요. 정부가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도매 가격을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그게 이제 S&P라는 거예요. 이 도매 가격. 이게 뭐냐면은 2001년 4월 달에 전력 산업을 발전사를 분할해서 민영화를 시키면은 도매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이 제도가. 왼쪽 축에 보면은 P1, P2, P3가 있는데 이게 변동비예요, 변동비. 요 가격은 처음 이거 할 때, 2001년 4월 할 때 요 변동비였어요. 원자력 변동비가 킬로와트아워당 4원이었습니다. 석탄이 13원 그 당시에 LNG가 87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밤중에 심야에 전기 수요가 별로 안 돼서 원자력만 돌리면 된다. 그죠? 그러면 원자력 발전을 돌리고 변동비 4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사들이. 그런데 새벽 한 5시 되니까 전기 수요가 더 많아지잖아요. 석탄 발전도 돌려. 그러면은 석탄 발전은 까지 돌리면은 원자력은 가만히 앉아서 13원을 받아요. 원래 자기 원가 4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윈드폴이라고 이제 누워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오후 2시에 에어컨도 돌려야 되고 이렇게 상황이 오면은 이제 LNG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서 원자력과 석탄은 윈드폴 1, 2, 3을 다 먹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제도를 왜 도입을 했느냐. 이게 처음에 영국에서 도입을 했어요. 1990년에 영국이 이제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때에 폭리를 받을 걸로 보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많은 이익이 나는 걸로 해서 계속 이 사람들이 확장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장은 평균화 간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시스템에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원자력 누가 만들어 할 수 있어요. 진입장벽이 꽉 짜여져 있잖아요. 석탄 발전, 민간 발전 지금 7개 들어와 있는 것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이제 있는 석탄 발전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계획은 나와 있잖아요. 뭐 몇 개 없애고 뭐 절반은 뭐 LNG로 지금 대체하고 이제 그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S&P예요. 이제 이렇게 지금 도매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이게 지금 너무 큰 문제라서 접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일반인들 알아가지고 이 합리적 토론을 이제 거쳐야 될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하루 전 시장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전날 뭐 15시, 18시에 하루 전 시장을 많이 되는데 그 3번에 보면은 그럼 전력 수요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뭐 부족하거나 늘어나거나 뭐 같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코프라는 게 뭐냐면은 전날 예측했던 것보다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계획된 공급이 많으니까 계획했던 차질이 생기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발전량 뭐 빼기 변동비 이거를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요가 더 늘어나가지고 수요가 늘어나서 하루 전에 계획 발전을 초과하면은 이걸 이제 콘이라고 하는데 S&P에다 해당 발전량과 그 발전기의 변동비 중에 큰 값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물어준 돈이 2013년도에 전체 7,955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1조 2,481억 원이 됐어요. 계속 늘어났어요. 앞으로도 더 늘어납니다. 이 주 원인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으로 인한 거예요.
최초로 도입한 영국도 이게 너무 심각해서 폐지했대요, 이제. 그래서 제가 자료 보니까 2001년도부터 뭐 쌍무계약 중심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그 연구 보고서에 그걸 좀 보고 왔어요. 영국도 이제는 없앴다, 이 제도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요금 뭐 수준이라든지 LCOE, 장기 균등화 비용이라고 해서 장기 균등화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빨간 거 위주로 보면은 산업용 주택용 요금이 우리나라가 많이 쌉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가장 큰 이유는 이 나라의 발전은 믹스 뭐 원자력이 많다든지 발전은 믹스 차이도 있고 뭐 재생에너지가 얼마 되냐 이런 차이도 있고 특히 중요한 세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아주 작게 붙였어요. 여기에. 그거는 정부에서 산업 정책의 문제였습니다. 전기요금을 싸게 해가지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주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혜택을 넓혀준다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 정부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이제 이런 쪽에 포커싱을 할 거냐 저런 쪽에 포커싱을 할 거냐. 이게 지금은 이제 좀 바뀌고 있죠.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어쨌든 그동안 이제 싼 전기요금으로 우리가 산업도 잘 되고 우리도 저렴한 전기로 이제 풍족하게 왔는데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죠. 미국을 비롯해서 특히 독일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쌉니다. 소위 말해서 그리드 페리티라고 해가지고 전통 에너지보다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싸졌어요. 이런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비교가 안 되죠. 물론 우리나라도 갈수록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늘어나는 것도 힘들고 단가가 줄어드는 것도 힘들 거로 봐요. 당연하게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굉장히 심각하다, 현실적으로. 지형 조건이다, 이런 자연 조건으로 봐서.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석탄 화력이 우리가 굉장히 또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 53원이에요, 석탄 화력이. 그러니까 환경 측면에서는 이게 참 곤란하지만은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뭐 기업이 배불리자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막 없애가야 될 거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정책 하시는 분들은. 자, 재생에너지가 좋은 사례가 제주도예요. 제가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가야 될 길입니다. 당연하게 가야 될 길인데 보시다시피 아래 자료를 보면은 2020년에 재생에너지 전체 제주도 안에서 발전 비중이 16%인데 출력 제한을 77회를 했어요. 작년에는 발전 비중이 더 늘어나서 2% 늘어나서 18.2% 됐는데 출력 제한은 64회로 줄어들었어요. 이건 물론 잘 됐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육지로 이제 3년 개선이라 그래가지고 정 남을 때 육지로 저 땡겨오는 이제 그것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뭐 주파수 조정용 ESS 그 다음에 LNG 발전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갔고 이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도 재생에너지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산업으로 육성시킬 거냐.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것들을. 이제 그게 뒤에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전력 산업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가장 첫째 탄소 중립 우리가 절대 이거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에요. 탄소 중립 해야 됩니다. 제 나름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2030 못 지킬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뭐 태양광 풍력은 4.7%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뭐 다른 거 일 좀 해가지고 보통 통계상에 7% 나오는데 과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전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2050년 되면은 전기가 지금부터 2배가 필요합니다. 1200테라와트 아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과 같은 전력 체계로 가게 되면은 전국의 송전탑을 2배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밀양 송전탑이 굉장히 그 문제가 참 논란이 많았는데 큰 교훈은 뭐냐면은 이제 전기는 필요한 동네에서 만들어서 쓰라. 그게 이제 분산전원이에요. 근데 이 분산전원이 이제 외국 같으면 이제 재생에너지가 나오니까 재생에너지 위주로 이제 분산전원 개념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바뀌고 있어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고려아연 LNG 발전소 짓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이제 짓겠다는 거예요. 내 공장에 필요한 전기는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고, 만약에 뭐 지금 나오는 SMR이 나중에 된다고 하면 이것도 일종의 분산 전환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현재 정부에서 이제 계획 세워놓은 거는 재생에너지가 2020년 신재생이 한 24에서 한 58 테라와트 아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전기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왔으면 뭐 재생에너지 더 늘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스마트 그리드 얘기 들으셨죠, 그죠? 2011년에서 13년까지 제주도에 스마트 그리드 했어요. 시범 사업 했어요. 그때 얼마나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줬습니까? 그 이후로 10년 동안 아무도 얘기가 없어요, 스마트 그리드. 용어는 들어봤는데 유튜브에 찾아가 보면 개념은 나오는데 왜 그러냐? 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장. 스마트 그리드를 하려고 그러면은 에너지 저 ESS부터 해가지고 양방향 어떤 시스템 설비가 다 갖춰줘야 되는데 시범 사업하고 10년 동안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ICT 기술을 하고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이제 계속 하잖아요. IoT 통해서 계속 데이터 수집이 되죠.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죠. AI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엄청 늘어나죠. 뭐 모바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에너지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특히 이 부분이 재생에너지하고 이제 결부가 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여기에 적용이 돼서 에너지 생산 소비 이 또 그 안에서의 분산 자원의 어떤 그런 거래 이런 부분들이 막 같이 물려면서 이제 산업과 융합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산업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에 이제 직면해 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기위원회 독립성이 강화가 돼야 된다. 그 독립성을 가지고 에너지 가격 정책이라든지 뭐 큰 정책은 산업부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여기 시장 그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전기위원회에서 좀 독립적으로 해줘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또 전기의 공익성은 또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시장성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민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성이라는 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배급하는 제품에서 구매하고 거래하는 재화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야 정치요금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총괄론가주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콩값을 걱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들이 아끼는 콩값의 절반은 당신한테 돌려주겠다.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 S&P 이거 폐지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 분산전원 기반 조성, 아까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전력 중개시장, ESS, 연료전지,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인프라, IOE, 만물 인터넷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한전 판매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한전 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경쟁체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2001년도에 구상을 할 때 배전 부분도 있잖아요. 뭐 민영화 시키고 팔아가지고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팔고 이렇게 경쟁을 붙이고 그건 아예 안 돼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발전원도 있잖아요. 석탄하고 원자력하고 LNG 같은 거 이런 거 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심한데 여기에서 S&P를 계속 놔두어서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어차피 석탄 사람은 퇴출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원자력은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컨트롤해야 되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매 쪽에서 뭔가 경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한전이 하고 있는 거를 뺏어서 나눠주는 건 아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새로운 부분, 새로운 어떤 그 요즘 PPA라고 이런 걸 이제 확대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직거래하는 거 발전사와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4차 산업과에 관련된 거 내가 뭐 우수한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다른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전에 그 사람한테 전기를 팔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장을 진입하게 하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뭐냐면은 값싸고 안정된 전기는 기본이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듯이 우리가 탄소 중립되고 재생에너지도 늘려야 되고 분산 전원도 활성화해야 되고 산업 융합도 이렇게 해야 되고 소비자 선택도 넓혀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경쟁적 요금 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러한 통해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면 된다. 감사합니다.